자, 20세기 철학사에서 정말 엄청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철학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와.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철학을 다 해결했다고 선언해놓고 나중에 내가 틀렸네 하고 스스로 그걸 증명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철학을 정복했다가 그걸 또 자기 손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평생 동안 매달렸던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 이 셋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답을 찾으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고 그 과정에서 철학의 탄을 무려 2번이나 뒤집어 엎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혈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책, 논리, 철학, 롱고입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으로 말이죠.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져 온 수천 년의 철학적 논쟁을 그냥 끝내버렸다고 본인은 그렇게 확신했어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그림 이론이에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가령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이 문장은 마치 사진 기사가 현실의 한 장면을 찰칵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이론을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옵니다. 선함은 악함 위에 있다. 이런 문자는 어때요?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윤리, 미학, 종교에 대한 말들, 이건 전부 의미 없는 소리. 그러니까 헛소리에 불과하다. 와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이 등장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뭐 사랑이라든지 윤리, 아름다움 같은 것들은 언어라는 이 딱딱한 그림 틀 안에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의 철학 체계.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첫 번째 혁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사다리의 역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논고라는 책은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철학적 문장은 다 헛소리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주장 자체도 철학적 문장이죠? 그럼 이 책에 나온 문장들도 전부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진리에 도달한 뒤에 걷어차 보려야 할 사다리 같은 거라고 말했죠. 근데 애초에 헛소리로 만든 사다리를 밟고 어떻게 진짜 세상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완벽한 이론에 결정타를 달린 건 바로 그의 친구였던 경제학자 피에로 스라파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 대화를 하다가 스라파가 손으로 턱을 쓱 쓸어 올리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의 경멸을 담은 손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에게 물었죠. 이봐, 이것의 논리적 형식은 대체 뭐야? 와, 이 간단한 몸짓 하나가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죠? 이 손짓은 분명 너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라는 명확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무언가를 그림처럼 묘사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 순간 비트겐슈타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언어는 단순히 세상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구나. 무언가를 행하는 도구이기도 하구나. 이 깨달음과 함께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철학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바쳐 세웠던 첫 번째 이론을 자기 손으로 완전히 박살내는 두 번째 혁명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철학적 탐구입니다. 그의 두 번째 혁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의미는 곧 사용이다. 더 이상 단어의 의미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고정된 그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 쓰임새 자체가 바로 의미라는 거죠. 이건 정말 180도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 게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언어라는 게 무슨 거대한 단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저마다 다른 규칙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작은 게임들의 집합체 같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사장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판! 하고 소리칩니다. 이때 이 판이라는 단어는 나무 판때기라는 사물을 그림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 당장 그 판을 나한테 가져와 라는 명령을 하는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수행하고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거죠. 아예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게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경쟁? 아니죠. 혼자 하는 카드놀이도 게임이잖아요. 그럼 승패? 아이가 그냥 공 던지고 노는 것도 게임인데 승패가 없죠. 이렇게 파고들면 게임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본질은 없어요. 그냥 서로서로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가족 유사성만 있을 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단어들이 다 이렇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철학은 뭐를 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세상의 본질을 파헤치는 거대한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철학은 일종의 치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철학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철학의 목적이 뭐냐고? 그건 파리에게 파리병에서 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오한 철학적 문제들은 사실 현실에 대한 깊은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만든 혼란, 마치 파리가 투명한 유리병에 갇혀서 윙윙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철학자가 할 일은 뭘까요? 대단한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리에게 이봐, 출구는 저 위야. 원래 열려 있었어.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명백한 출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겐슈타인의 두 번의 혁명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자가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이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때로는 격렬하게 싸우는 그 모든 논쟁들, 혹시 그게 실제 현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규칙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철학은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